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좀 쓸쓸하지는 않으신가요? 날이 흐리면 이유도 없이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는 날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날에 꺼내 마시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랑만큼은 넘쳐 흘렀던 그 시절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겠어요? 1965년 겨울이 막 문턱을 넘어서던 무렵이었습니다. 서울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서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한강 너머 변두리, 청파동 언저리 비탈길 위로 판자를 이어 붙여 만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서 있었습니다. 함석 지붕 위로 연탄 연기가 피어오르고 골목 어귀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가득하던 곳. 가난했지만 왁자지껄했고 쪼들렸지만 정이 넘쳤던 그 동네. 그 골목 맨 끝에 박씨 성을 가진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순이 엄마라고 불렀어요. 19에 시집와서 25에 홀몸이 된 여인. 남편은 동생 보증을 잘못 써다 빚더미에 앉아 어느 날 밤 훌쩍 떠나버렸고 그 뒤로는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순이 엄마에게는 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12살 큰딸 순이, 10살 아들 봉식이, 그리고 8살 막내 복순이. 새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일, 그 모든 것이 순이 엄마 두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배운 것도 없고 연줄도 없고 믿을 것이라곤 이 두 손 하나. 그래서 그녀는 매일 새벽 5시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살그머니 솜니부를 고쳐 덮어주고 아궁이에 연탄 하나 더 얹어 온기가 오래가도록 한 뒤 냉수한 사발로 눈을 씻고는 보따리를 챙겨 나섰습니다. 영등포 시장 한쪽 귀퉁이, 그녀의 자리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고사리, 시금치, 도라지, 무나물. 새벽에 직접 삶고 묻혀서 함지박에 담아온 나물들을 펼쳐놓고 하루 종일 목청을 높였어요. 나물이요. 맛있는 나물 사세요. 싸게 드려요. 그 목소리에는 체면도 없었고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오늘 저녁 아이들 밥상에 뭔가 하나라도 더 올려야 한다는 마음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해 12월 말경이었습니다. 순이 엄마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아이들 발을 씻기다가 그만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봉식이 발에서 검은 때가 발 뒤꿈치까지 빼곡히 박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때가 아니었어요. 운동화 밑창이 다 닳아서 양말 사이로 맨 땅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안 추워. 봉식이가 발을 얼른 뒤로 빼며 웃었습니다. 10살짜리 녀석이 엄마 눈치를 보며 짓는 그 웃음이 순이 엄마는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복순이 발을 보니 더했습니다. 학교 체육 시간에 운동화가 찢어졌는지 앞코 부분이 벌어져서 발가락이 살짝 보일 지경이었고 아이는 그걸 고무줄로 칭칭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순이만 그나마 형편이 나았지만 그것도 이미 한 치수 작아서 발등이 하얗게 눌려 있었습니다. 순이 엄마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솜니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셈을 했습니다. 이번 달 방세, 연탄값, 쌀값, 아이들 학교 준비물. 계산을 할수록 손가락이 모자랐고 눈앞이 자꾸 흐려졌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영등포 시장 입구에 새로 생긴 신발 가게. 며칠 전 지나가다 봤는데 운동화가 한 켤레에 150원, 세 켤레면 450원, 450원. 그건 그녀가 나물 장사로 사흘을 꼬박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화 없이 겨울을 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돈을 모으는데 꼬박 열흘이 걸렸습니다. 밥을 줄이고 새벽장에 나가는 날을 하루 더 늘리고 겨울 내에 살 것을 미루고 또 미뤄서 겨우 모았습니다. 드디어 돈을 쥔 날, 순이 엄마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신의 발이었어요. 그녀가 신고 다니는 고무신. 언제부터였는지 왼쪽 발 뒤꿈치 부분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작은 구멍이라 처음엔 솜을 우겨 넣어 막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빠져나가고 없었어요. 고무신 한 켤레는 70원. 아이들 운동화 3켤레와 내 고무신 한 켤레면 520원. 그러나 그녀 손에는 450원만 있었습니다. 일단 애들 것부터. 그 생각은 한순간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장이 서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유독 매서웠어요. 새벽부터 흩날리기 시작한 눈발이 오전이 되자 제법 쌓이기 시작했고 바람까지 불어대니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았습니다. 순이 엄마는 평소처럼 나물 한 지박을 머리에 이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십리길. 시내버스를 타면 금방이지만 버스비 10원이 아까웠습니다. 10원이면 쌀 한 홉값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늘 걸었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녀는 걸었습니다. 눈 쌓인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을 때 차가운 기운이 발밑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멍난 고무신 사이로 눈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발가락 끝이 시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바닥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서 눈이 뭉개지는 소리가 났고 구멍 사이로 들어온 눈이 녹아 양말을 적셔왔지만 순이 엄마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아무도 없는 길 위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첫 해 겨울, 그이가 내 발이 시리다며 자기 두 손으로 꼭 감싸주던 기억. 여보, 내가 꼭 따뜻한 집 만들어줄게. 당신 발 시리게 안 할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눈 내리는 빈 길 위에서, 구멍난 고무신 안에서 순이 엄마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물도 금방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하면 내가 더 힘드니까. 그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발을 뗐습니다. 시장까지 남은 길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영등포 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장수의 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어느 가게 앞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허공을 채웠습니다. 순이 엄마는 자기 자리에 함지박을 내려놓고 나무를 펼쳤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서 처음엔 나무를 짚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올라 감각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을 호호 불어가며 나무를 고르게 폈습니다. 손님이 오면 잘 보여야 하니까요. 그날 장사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눈이 와서인지 사람들 발걸음이 줄었고 추위에 지친 사람들은 서둘러 장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도록 순이 엄마가 판 것이라고는 시금치 2단, 도라지 1봉지, 고사리 반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옆자리 두부장수 아주머니가 안쓰럽다는 눈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순이 엄마 오늘 너무 힘들어 보인다. 따뜻한 거라도 좀 사 먹어요. 순이 엄마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좀 있으면 손님 오겠지요, 뭐.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오늘 장사가 너무 안 되면 이번 달 방세가 또 밀립니다. 방세가 밀리면 주인 아주머니 얼굴 보기가 무서워집니다. 그 얼굴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쫓겨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먼저였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그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 남은 나물은 반값에라도 팔자. 그래야 들고 돌아가는 짐이 줄고 내일 또 새 나물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물이요. 오늘만 반값이에요. 가져가세요. 고사리, 시금치 다 싸게 드려요. 그 목소리가 장터를 울렸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장을 마치고 신발 가게 앞에 선 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 할 때였습니다. 순이 엄마는 유리창 너머로 줄지어선 운동화를 바라봤습니다. 흰색, 파란색 줄무늬, 가죽끈이 달린 것도 있었어요. 450원을 가슴에 꼭 쥐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게 주인 남자가 친절하게 맞았습니다. 저기 운동화 3켤레 사려고요. 아이들 거요.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2살, 10살, 8살. 주인이 이것저것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순이 엄마는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튼튼한지, 바닥이 두꺼운지, 겨울에도 발이 안 시릴지. 아이들 발 모양을 생각하며 하나씩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데 주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혹시 아주머니 발은요? 예. 아주머니 신발이 많이 낡아 보여서요. 순이 엄마는 얼결에 자기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구멍난 고무신. 눈을 걷다 젖어서 이미 거의 종이짝처럼 물러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애들 것만 사면 돼요. 얼른 웃으며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산을 하고 거스름 돈을 돌려준 뒤 뭔가를 더 꺼내왔습니다. 하얀 비닐 봉지. 이거 그냥 드리는 겁니다. 봉지 안에는 고무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저도 어머니한테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꼭 아주머니 같으셨거든요. 주인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뒤로 돌아섰습니다. 순이 엄마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이 낯선 사람 앞에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 한가운데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돌아오는 심리길. 이제는 새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발바닥에 눈이 닿지 않았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눈물이 더 났습니다. 운동화 3켤레를 가슴에 꼭 안고 걸으며 순이 엄마는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봉식이가 새 운동화를 신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녀석은 좋아도 티를 안 내는데 혼자 방에서 몇 번씩 신어보겠지. 복순이는 분명 당장 신고 나가겠다고 할 거야. 겨울 추워도 아랑곳 없이 골목에서 뛰어다닐 게 분명하고 순이는 아무 말 않고 그냥 한번 꼭 안아오겠지. 그 애는 말이 없어서 더 가슴이 아파. 걸음걸음마다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골목 여기저기서 저녁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순이 엄마는 문득 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은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요? 소리 내지 않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화 3켤레를 가슴에 안고 새 고무신으로 눈을 밟으며 어두워지는 길을 향해 집이 가까워질수록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다. 복순이가 제일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순이 엄마가 마루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세 켤레의 운동화를 꺼냈을 때 아이들은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봉식이가 자기 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는 그냥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복순이는 벌써 신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역시나 아무 말 없이 엄마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발은요? 순이 엄마는 웃으며 새 고무신을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도 샀어. 걱정 마. 그날 밤 네 식구는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밥은 유독 따뜻했습니다. 아마도 밥상 아래 아이들의 발밑에서 새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 순이 엄마가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신가요? 어쩌면 그 어머니가 바로 여러분의 어머니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먼 기억 속에 남겨진 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구멍난 고무신 하나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크고 화려한 것으로만 표현되지 않는다는 걸. 말 한마디 없이 걷는 그 심리길이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깊다는 걸. 부모란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의 발이 시려도 자식 발이 따뜻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여기는 사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된 사진 한 장처럼 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기억 속 어머니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줄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